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인연으로 엮여 있다. 피천득 인연.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피천득이 인연이라는 시를 읽고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인연, 지은이는 피천득, 발행은 믿음사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필가 피천득의 수필집으로 1996년 초판 출간 이후 꾸준히 독자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섬세하고 간결한 언어 및 비유로 표현하는 귀한 수필집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슴 속에 남는 명문장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인연.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 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이 소개로 사회교육가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10학 후 시로간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아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이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이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진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을 들러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를 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 다음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5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 다리요. 5월은 모란이 다리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이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부드럽다. 21살이었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얻었노라 사랑의 고통을, 잃었노라 사랑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이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눈물. 스탠더드 석유회사 런던 지점에 다니던 시인 월터 데라메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텍사스 석유회사 서울 지점에 석 달 동안이나 취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 그레이스라는 타이피스트가 중요한 서류에 미스 투성이를 해놓았다. 애인을 떠나보내고 눈에 눈물이 어려서 그랬다는 것이다. 간다 하기에 가라 하고는 가나 아니 가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더라. 이별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어려서 울기를 잘하였다. 눈에서 눈물이 기다리고 있듯이 울었다. 사랑이 학교라는 책 속에 있는 난파선 이야기 위에는 나의 눈물 자국이 있었다. 채플린이 데리고 다니던 제키 쿠건이라는 어린 배우는 나를 많이 울렸다. 순이가 나하고 안이 논다고 오래오래 울기도 하였다. 입이 찝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찝찝한 눈물, 물보다도 약간 복잡하더라도 눈물이 분자식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이 다양하며 이별의 눈물, 회상의 눈물, 체념의 눈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의 눈물, 결혼식장에서 딸을 인계하고 나오는 아빠의 눈물, 그 정한이 무엇이든 간에 비 맞은 나무가 청신하게 되듯이 눈물은 마음을 씻어준다. 눈물은 인정의 발로이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스러운 물방울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데를 묻는다면 하나는 2억 옥수수밭에서 향수의 눈물을 흘리는 루시 이야기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한 탕녀가 예수의 발 위에서 흘린 눈물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장면이다. 미술품으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이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 저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은 또한 눈물을 머금고 있지 아니한가. 도시에 비 내리듯 내 마음에 눈물 내린다. 이 눈물 내리는 마음이 독재자들에게도 있었더라면 수억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는 가솔린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기막힌 표어가 있었다. 석유회사 타이피스트 그레이스의 그 눈물에는 1000만 드럼의 정유보다 소중한 데가 있다. 봄. 인생은 빈 술잔, 카페 깔지 않은 층계. 4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며 꽃 뿌리며 온다.
이러한 시를 쓴 시인이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런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숙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곧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이 하나는 그를 통하여 먼 발치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음을 다시 가져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헤어진 애인이 여자라면 뚱뚱해졌거나 말라 바스러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같이 축 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나간 날이 애인에게서는 환멸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뎌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이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와요 하고 부르는 아이들이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봄이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키츠가 들은 나이팅게일은 4000년 전 루시 이국 강냉이 밭 속에서 눈물 흘리며 듣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이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양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작은 행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진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서영이에게 몸 성이 학교에 잘 다니니? 며칠 전에 받은 옥순이 아줌마 편지에 내가 학교 운동장에서 고무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 있어 매우 기뻤다. 내 윗니 빠진 것 2개 새로 나왔니? 아직 안 나왔으면 치과에 엄마하고 가보아라.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내가 부르던 노래를 불러본다. 미국에 왔던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넣은 레코드를 빌려다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내가 고무줄 놀이 하는 것이 몹시 보고 싶다. 아빠가 와 있는 곳은 미국 동북방 끝이다.
서울이 낮정 오면 이곳은 그 전날 밤 11시가 된다. 아침 8시 내가 학교에 갈 때는 여기는 저녁 7시다. 우리 매일 이때면 똑같이 서로 생각하자. 아빠가 있는 곳이 어디쯤 되는지 지도로 찾아보아라. 보스턴을 찾으면 된다. 보스턴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라는 곳에 온다. 이곳은 오래된 점잖은 도시지만 내게는 내가 있는 서울만 못하다. 하버드 대학 마당에는 큰 나무들이 많고 잔디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많은 비둘기와 다람쥐들이 살고 있다. 내가 마당을 걸어갈 때면 이 다람쥐들이 나를 쫓아와 먹을 것을 달라고 나를 쳐다본다. 양복 저고리 호주머니로 기어 오르기도 한다. 미국 다람쥐들도 상수리와 도토리를 좋아한다. 비둘기는 콩과 마른 빵 부스러기를 잘 먹는다. 대학 박물관에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큰 금강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유리꽃들이다. 유리꽃 하면 두껍고 든든한 유리로 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상상하게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꽃잎과 같이 얇고 하늘하늘하며 조금만 흔들면 부서지는 아주 약한 것들이다. 빛깔도 정말 꽃들과 같고 긴 수술, 짧은 수술, 암술, 잎사귀, 줄기들도 정말 꽃과 똑같다. 다른 점은 이 유리꽃들은 사철 피어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유리꽃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겠니? 장미, 백합, 난초, 철쭉, 가지각색으로 600종이 넘고 수로는 1000이 넘는다. 이 유리꽃은 독일 식물학자요 미술가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쳐서 만든 것이란다. 미국 사람이 이 유리꽃을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운반하여 오는 도중에 아깝게도 3분의 1이 깨졌다고 한다. 이 유리꽃들은 진열장에 넣어 놓았는데 그 중에 깨어진 꽃 한 송이가 있다. 흔들거나 건드리면 이렇게 깨진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대로 두었다 한다. 어젯밤은 할로윈 이브라는 아이들 명절이다. 아이들이 뾰족한 꼭대기 긴 모자를 쓰고 이상스러운 옷을 입고 눈을 마스크로 가리고 긴 피리를 불면서 이웃집들을 찾아온다. 과자를 주면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가고 안 주면 그 집 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달아난다. 아빠도 과자를 사다 놓고 기다렸더니 세 팀이 다녀갔다. 내 인형 예쁜 것으로 사다 두었다. 어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너한테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은 난영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머리가 금빛이고 눈이 파랗지만 한국에서 살 테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주어야지.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잘 들어주어. 밥은 천천히 먹고 길은 천천히 걷고 말은 천천히 하고 내 책상 위에 천천히라고 써붙여라. 눈 잠깐만 감아봐요. 아빠가 안아줄게. 자, 눈 떠. 11월 1일 서영이가 사랑하는 아빠. 은전 한 입. 예전 상해에서 본 일이다.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1원짜리 은전 한 입을 내놓으면서 황송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주십시오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사람의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돈을 두들겨보고는 줬소 하고 내어준다. 그는 줬소 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돈을 받아서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그는 뒤를 자꾸 돌아보며 얼마를 가다가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들어갔다.
품속에 손을 넣고 한참 꾸물거리다가 그 은전을 내어놓으며 이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오니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다 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지나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주웠다는 말이냐?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빠뜨립니까? 떨어지면 소리는 안 나나요? 어서 도로 주십시오. 거지는 손을 내밀었다. 전장 사람은 웃으면서 줬소 하고 던져주었다. 그는 얼른 집어서 가슴에 품고 황망이 달아난다. 뒤를 흘끔흘끔 돌아다 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벼랑간 우뚝 선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지는 않았나 만져보는 것이다. 거친 손가락이 누더기 위로 그 돈을 칠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 으슥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돈을 손바닥에 넣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어찌나 열중해 있었던지 내가 가까이 선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입을 각전잎과 바꾸었습니다. 이러기를 6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 입뺨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오? 하고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송년,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세월이 빨라서가 아니라 인생에 유한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새색시가 김장 30번만 담그면 늙고 마는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면 시간이 흐름은 그다지 애석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모의 정은 늙어가는 사람이 더 느끼게 된다. 남은 횟수가 적어질수록 1년은 더 빠른 것이다. 나는 반세기를 헛되이 보냈었다. 그것도 호탕하게 낭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한 해 한 해를 젖은 집단을 태우듯 살았다.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여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학구에 충실하지도 못했다. 가끔 한숨을 쉬면서 뒷골목을 걸어오며 늙었다. 시인 브라우닝이 베네세라 선생이란 시에서 읊은 것과는 달리 나는 노경이 인생의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시인 예이츠와 같이 사람이 늙으면 허수아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을 고쳐서 인생은 40까지 라고 하여 어떤 여인이 가슴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은 40부터도 아니요 40까지도 아니다. 어느 나이고 다 살만하다. 백발이 검은 머리만도 못하지만
물을 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온화한 데가 있어서 좋다. 때로는 위풍과 품위가 있기까지도 하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천하고 추한 것이다. 젊어 열정에다 몸과 마음을 태우는 것과 같이 좋은 게 있으리오마는 애욕, 번뇌, 실망에서 해탈되는 것도 적지 않은 축복이다. 기쁨과 슬픔을 많이 겪은 뒤에 맑고 침착한 눈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기에 회상이니 추억이니 하는 것을 계산에 넣으면 늙음도 괜찮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면서 신문에서 가지가지 신기하고 해괴한 일을 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립청산만사휴라는 글귀를 싫어한다. 할아버지 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듣고 나는 가슴이 선뜻해졌다. 그러나 금방 자연에 순응하는 미소를 띄었다.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종류가 따로 있는 줄 알았었다. 며칠 전 그 아이에게도 내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랜드 올드맨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노대가는 못 되더라도 졸리 올드맨이 되겠다. 새해에는 잠을 못 자더라도 커피를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도록 노력하겠다. 눈 오는 날, 비 오시는 날, 돌아다니기 위하여 털신을 사겠다. 금년에 가려다가 못 간 설악산도 가고 서귀포도 가고 내장산 단풍도 꼭 보러 가겠다. 이웃에 사는 명호를 데려다가 구슬치기를 하겠다. 한 젊은 여인이 애인이 되는 것만도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 이야기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 좋다. 하기야 지금은 젊은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편해졌다. 설사 말이 탈선을 하더라도 늙은이 주책으로 들릴 것이다. 저편에서도 마음 놓고 나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선생님 뵙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는 편지가 자유롭게 우리 집 주소로 날아오기도 한다. 올해가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다지 슬퍼할 것은 없다. 나의 주치의 말에 의하면 내 병은 자기야 술 한 잔 마시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하니 그와 적조하게 지내지 않는 한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충 같은 서영이가 시집갈 때까지 몇 해 더 아빠의 마음을 푸르게 할 것이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2년을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